반갑습니다. 넥스트먼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파도이고요. 파도 같은 경우에는 많으신 분들이 좀 잘 알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잘 아신다는 생각을 가정을 하고 제가 한번 진도를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파도는 많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SSD 컨트롤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한번 적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SD 컨트롤러. 이 SSD 컨트롤러가 뭐냐면 낸드 플래시 쪽으로 원래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낸드 플래시 쪽으로 들어가는데 SSD 컨트롤러 자체가 그 낸드 플래시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료를 병렬로 이제 취급을 하는 게 낸드 플래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 SSD 컨트롤러가 자료 처리를 순서적으로 하거든요. 순서적으로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의 SSD는 두뇌 역할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 낸드 플래시에 특화된 제품이라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낸드 플래시의 거의 소부장 쪽에서는 대장 쪽에 가까운 위치까지 올라갔었죠. 하지만 그 뒤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심지어 사법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다룬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제품적인 특성 부분을 먼저 토대로 하고 그 제품의 특성이 향후에 주가를 어떻게 부양을 할 것인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낸드 플래시 대장주였죠. 파도가 낸드 플래시 쪽으로. 근데 이 낸드 플래시가 가격은 저렴한데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느리고 열에 취약합니다. 그죠? 근데 이 SSD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발열과 적어볼게요. 발열을 제어를 하고요. 한마디로 열을 제어하는 거죠. 그리고 소비 전력을 통제를 합니다. 한마디로 전력 효율성을 좋게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원래 낸드 플래시의 각광을 받았던 이 SSD였는데 이 낸드 플래시가 워낙 그 시장에서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것 때문에 파도가 좀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하락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SSD 플래시의 가장 큰 특징이 지금 제가 적은 대로 발열이 제어할 수 있고요. 소비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HBM. 예. 이 HBM이 요구하는 게 열에 강한 특성을 가진 소부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력 효율성이 좋아야 됩니다. 당연히 이렇기 때문에 SSD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데 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제품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선 생태계의 밸류체인 좀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파두가 고객에게 납품을 해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이 고객이 AI 데이터 센터로 납품을 하죠. 그리고 이 고객은 SK 하이닉스가 있고요. 그리고 메타가 있고요. 웨스턴 디지털도 있죠. 글로벌 회사 쪽으로 파도가 납품을 합니다. 이 SSD 그 컨트롤러를요. 그럼 보세요. 지금 5세대 반도체예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 5세대 반도체이거든요. 근데 이제 6세대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6세대 반도체. 6세대 반도체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일시의 D램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는 개발 완료했고요. 삼성은 지금 뒤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이 일시 D램을 이제 6세대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 일시 D램을 근거로 한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엔비디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원래는 1A, 1B, 1B, 1C 이런 식으로 가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SK 하이닉스 완료됐죠. 그리고 삼성이 좀 따라가고 있죠. 만약에 삼성까지 이게 완료가 된다고 하면 일시 D램 쪽으로 SSD 컨트롤러는 보다 더 많이 납품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호재가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로 개발하는 게 있거든요.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들었다고 하는데 IR 부서에 전화해가지고 그게 맞는지 정확한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얘네들 진짜 전화 안 받거든요. 나중에 IR 부서가 전화를 받는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PMIC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력 관리 반도체예요. 아까 AI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
보세요.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계속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열과 그리고 전력 효율성이라고 있죠. 이 전력 효율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있는 게 지금 파도고요. 그 제품을 PMIC라고 합니다. 이 PMIC를 지금 개발 거의 막바지에 거의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라고는 하는데 예전에 파도에 좀 많이 뒤에갖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 전화는 계속 안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CXL 그러니까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죠. 요 근래 제주 반도체라든지 제우스라들이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다 CXL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TLB도 있었죠. CXL은 HBM과 함께 미래의 반도체 기술력이고요. CXL 관련된 부분도 지금 파도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은 아이템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분명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 보도록 할게요.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오늘이 아니죠. 요 근래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당길게요. 최근에 보면 한 7거래일 정도일까요? 한 이 정도 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 3, 4거래일 위주로 본다고 하면 5거래일 중에서 앞에 있는 이 4거래일에서 좀 많이 주가 슈팅이 나왔죠.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PMIC에 대한 기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PMIC 그러니까 전력 관리 다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PMIC 그리고 이게 전력 관리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CXL 쪽으로도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쪽으로도 확실히 개발을 하고 있고 이거는 거의 개발이 완료 직전이고요. 이거는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잘 아는 SSD 컨트롤러가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더 들어갈 확률이 더 높아졌고 나중에 삼성전자까지 HBM4 그러니까 6세대 반도체 원시 D램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보다 많은 생산을 하고 더 많은 판매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호재 덕분에 이렇게 4거래 연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수급을 좀 보도록 할게요. 수급을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5거래일 중에서예요. 앞에 있는 4거래일 때 주가가 급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이 거의 다 매수를 해서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거기 추가로 한다고 하면 외국인과 기관의 3거래일 연속 쌍끌이가 있었기 때문에 파도의 주가가 그렇게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다 했잖아요. 이거 아니네요. 잠시만요. 외국인과 기관이 왜 들어왔는지 왜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PMIC 쪽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PMIC일 확률이 높습니다. 기존에 SSD 컨트롤러에 대한 납품부에 대한 기대 수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배신감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파도가 지금 연속 적자가 난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난다는 것은 SSD 컨트롤러 이쪽에서는 수익 구조가 활성화가 되기 힘들다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파도의 기술력은 글로벌 측면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PMIC가 잘 돼가지고 수익 구조가 흑자 전환이 된다든지 아니면 보다 나은 수익 구조화가 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던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PMIC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이 되면 당분간은 파도의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참조하면 좋고요. 잠시만 재무제표 좀 보도록 할게요. 재무제표를 보면 진짜 저 예전에 이거 볼 때마다 한숨 푹 나왔는데 보세요. 이거 2억의 영업 적자 52억의 적자 이렇게 안 좋았죠. 22년도에는 좋았어요.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되고 워낙 기술력이 세계적이다 보니까 많은 시장에서 기대가 컸죠. 그러다가 2023년도 때 다시 매출액이 반토막 났고 적자 폭은 더 크게 났습니다. 중간중간에 유상증자하고 난리 친 거 많죠.
근데 이제 2024년도는 확실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2025년도가 만약에 PMIC를 통해서 다시 적어볼게요. PMIC. 이게 핫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랑 CXL. 파도는 확실히 기술력이 되는 회사다 보니까 이쪽에서 흥행을 해가지고 수익 구조가 확고하게 올라온다고 하면 예전에 그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추이는 계속 지켜봐야 돼요. 근데 그 PMIC와 CXL을 빠르게 공략하면 할수록 파도의 수익 구조는 좋아지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파도에 관련돼 가지고 뭔가 좀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010-2693-7757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파도에 물려 있는 게 지겹다 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세요. 예, 저희는 제가 다니고 있는 곳은 지금 투자 자문사고요. 투자 자문사 무료로 여러분들한 무료예요, 무료로 마케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우선 무료방 쪽으로 저희가 초대를 해드릴 거고요. 거기 들어오면 많은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거든요. 단타든 스윙이든 중기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 혹은 가치 투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모멘텀 투자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연락을 주세요. 파도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 필요하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제 파도는 차트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좀 끝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파도는 이거예요. 전반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2023년도 9월 좀 더 앞당겨 여기 맞네요. 2023년도 9월만큼의 주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PMIC 그리고 CX에 관련된 부분의 기술적인 역량이 강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장은 더 이상 파도의 기술력만 보고 기다리는 그런 시기는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도는 반드시 수익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안건인 것 같고요. 다행히도 PMIC 그리고 CXL 기존의 SSD 컨트롤러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이면 글로벌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수익성 확보하는 것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